근로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처럼 휴일에 꿀잠을 자는 야광입니다. 그러다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10년 뒤 미래를 체험하러 가는 날입니다. 10년 뒤 미래를 체험하러 가자. 가뿐한 마음으로 다녀오기 위해 밀린 설거지를 하는 중입니다. 설거지는 쌓여 있어야 할 맛이 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또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냥 하기 싫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아를 마시며 깔끔해진 싱크대를 감상해줍니다. 홀로 남겨있는 냄비는 마음이 새카매져서 잠시 킵해두기로 했습니다. 외출을 하기 전 야광이는 간식을 항상 챙깁니다. 오늘의 간식은 커피우유와 견과류입니다. 물도 챙기고 싶었지만 가방이 작아 한계가 있습니다. 목마른 건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건 못 참습니다. 제 1호 구독자님은 근무를 나가 저 혼자 10년 뒤 체험을 하러 먼저 떠납니다. 비싼 버스를 타고 저의 드림하우스가 있는 잠실로 가는 중입니다. 아침에 한 잔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파 드림하우스 인근에 있는 롯데리아부터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여기 롯데리아에서 여유를 느끼며 햄버거를 먹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헌이라고 받은 교환권으로요. 예전에는 롯데리아 감자튀김이 별로였는데 뭔가 맛이 바삭바삭하니 더 맛있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공짜라서 더 그렇게 느껴진 거겠죠? 드림하우스를 배경삼아 햄버거를 냠냠 먹어줍니다. 이제 에너지원을 공급받았으니 움직여줍니다. 롯데리아 인근에 알라딘이 있어 들러봤습니다. 역시 10년 뒤 저의 동네는 롯데리아도 있고 알라딘도 있군요.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으면 구매하려 했는데 해당 점포에는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리스트에 있던 아빠의 첫 동공부라는 책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온 지역은 정확히 잠실 세내의 엘스, 리센츠 아파트 부근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10년 후에 잠실 엘스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 잠실 엘스인지는 영상을 통해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엘스 상가에 있는 부동산을 정찰하러 왔어요. 33평 금매가 18억 5천이랍니다. 다른 부동산도 똑같이 18억 5천이라 붙여있네요. 최근 실거래가도 그 정도 합니다. 월급쟁이로는 여기에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10년 뒤에 여기에 살고 있는 야광이를 상상하며 아파트 단지를 산책해봅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면서요. 5,000세대의 대규모 단지라서 끝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행복한 상상을 하다 보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엘스에서 살고 싶어하는 여러 이유 중 첫 번째는 한강공원이 코앞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확 트인 한강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2분이면 공원에 도착할 정도로 진짜 가깝습니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나요? 두 번째 이유는 잠실 야구장 바로 옆입니다. 저는 야구 보러 가는 걸 좋아해서 폭염 속에도 야구 보러 가는 사람입니다. 엘스에 살면 슬리퍼 신고 야구 보러 가기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28도까지 올라가서 그늘진 아파트 단지로 피신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상식량을 먹어줍니다. 캬, 여기서 먹는 우유 맛은 만원짜리 우유를 마시는 기분입니다. 엘스에서 살고 싶은 세 번째 이유는 2호선과 9호선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면 서울에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는 황금 노선이죠. 네 번째 이유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통학하기에 훨씬 안심이 될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이유는 도로가 확 트여있고 편의시설이 몰려있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나 구청, 쇼핑몰은 걸어갈 거리는 아니지만 자전거 타고 10분 거리입니다. 잠실 리센츠를 통과해 잠실역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롯데월드가 보여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스테이크가 맛있어 보여 촬영했습니다. 구름과 햇님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야광위에 돈을 쓰게 만들 것인지. 먼저 햇님의 폭풍 공격이 있었고 결국 야광이는 더위에 지쳐 카페에 왔습니다. 통신사 멤버십으로 영원으로 10년 뒤 여유 있는 삶을 체험해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야광위의 여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며 아까 구매한 책을 읽습니다. 저의 상황과 맞는 책이라 공감이 가서 몰입이 되었어요. 조금 더 읽어보고 도움되실 내용이 많다면 정식으로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마친 와이프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다시는 더위에 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아이스 워터로 수분 보충을 했습니다. 와이프의 레이더에 포착된 손톱들입니다.
저희 집에는 손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 보면 진짜 손톱인지 알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공차에서 음료를 전보 사이즈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원 사이즈밖에 없어 작은 걸로 하나 구매했어요. 라지 사이즈를 사이좋게 나눠 마시며 롯데월드몰에 도착했습니다. 괜히 전망대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가격을 듣고 다음에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낮과 야경을 둘 다 볼 수 있는 저녁 6시쯤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타쌍피 아니겠습니까? 갑각류가 보여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거 먹어주면 한 방에 6만 원 쓰거든요. 무료 아쿠리움을 즐기는 중입니다. 견본 사이즈를 보고 급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나오나? 아니겠지? 얘네들이니까 작겠네요 훨씬. 이렇게 크면 하나 시켜서 맥주랑 먹기 괜찮겠다. 환율이 떨어지면 그때 오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가게는 환율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들은 오늘도 역시 마트로 향합니다. 사실 절야광 채널은 마트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구매할 게 없어도 마트 구경이 취미입니다. 야광이가 마트를 좋아하는 30몇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입구부터 비주얼이 끝내주는 빵집이 보입니다. 시식할 수 있는 빵이 많아 1호 구독자께서 이것저것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빵 하나에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역시 부자 동네라 그런지 빵도 비싼가 봐요. 10년 뒤에는 더 많은 빵을 구매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트에는 신발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치킨도 결국 집까지 들고 가기 애매해 5번을 망설였지만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점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가 고파 허기를 담당할 과자를 구매했어요. 이제 셀프 계산대는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점점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데 저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괜히 돈을 쓰고 고민을 사은품으로 얻었습니다. 석촌호수를 사부작 걷다가 하얀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거위인지 백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동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방금 전 야광이는 저의 전문성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저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저들 나름대로 먹이는 어디에만 있을까? 어디서 자야 안전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10년 뒤 체험을 마치고 버스를 타러 가는 중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 잠시 시간을 멈췄습니다. 미니카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한때는 차 오너였습니다. 초등학생 때 만 얼마짜리 미니카를 가지고 문방구 앞 트랙을 질주했던 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차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 더 반갑기만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더 의욕 있는 근무를 위해 10년 뒤 삶을 체험한 하루였습니다. 지금보다 10년 뒤에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현재보다 더 여유롭고 평온한 삶입니다. 그 안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기 위해 오늘도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미래도 더 밝은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